군사 목적으로 개발 배치까지 진행되기 시작한 이 로봇 기술이요, 무섭게 진화하고 있습니다. 지난달 중국 베이징에서 세계 첫 휴머노이드 로봇 올림픽, 상당한 화제가 되었는데요. 어느 기업이 우승했는지도 혹시 알고 계시나요? 넘어지고 부서지고 헤매기 일수이던 다른 로봇들을 제치고 이 대회의 400m 계주에서 1위를 차지한 로봇 기업은 중국의 유니트리입니다. 얼마 전에 뉴욕 소호에서도 거리를 활보하는 장면이 잡혔는데 4만 달러대에 구입할 수 있는 그런 페이지까지 열려 있는데요. 디자인적으로는 썩 예쁘진 않아도 팝콘을 나눠주는 테슬라 옵티머스는 물론이고, 울퉁불퉁한 지형에서 넘어지지 않고 걷거나 빨래를 개고 사람이 방해를 하더라도 꿋꿋이 일하게끔 훈련해온 다른 로봇들, 피규어 AI나 보스톤 다이내믹스를 빠르게 따라오고 있는 기술들이죠. 자, 그런데 오늘 제가 영상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로봇은 휴머노이드 로봇이 아닙니다. 지금 로봇 섹터의 수급이 휴머노이드 로봇에서 산업용 로봇으로 완전히 뒤바뀌고 있는데요. 이건 우리나라 산업 로봇 기업들에게 엄청난 기회가 될 거예요. 휴머노이드 로봇은 미국과 중국이 압도적으로 치고 나가고 있지만 산업용 로봇만큼은 대한민국이 결코 밀리지 않는데요. 자, 그럼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오늘의 로봇 대박 추천주 방송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네, 시청하시는 모든 분들 좋아요랑 구독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우선 우리가 올해 2026년 꼭 봐야 할 섹터는 세 가지로 꼽아볼 수 있겠습니다. 바로 전력, 로봇, 반도체인데요. 이 중에서 2025년 시장의 주도 섹터는 물론 전력주들도 강했습니다만 단연 로봇이라고 할 수 있겠어요. 주가라는 건 항상 어떤 식으로 움직이나요? 이 실적과 기대감에 따라 움직이는데, 결국에 주가가 많이 오르기 위해서는 실적도 좋아야 되지만 사람들의 기대감이 따라 붙어줘야 한다는 거예요. 이게 융합이 돼야 주가가 큰 폭으로 뛸 수 있는데, 실제로 2025년 텐베거 났던 종목들을 보면 특히나 이 로봇 쪽, AI 쪽에서 많이 있었죠. 실적은 크게 달라진 게 없는데 삼성이 사들였다, 테슬라에 납품을 한다더라, 이런 기대감이 가장 큰 역할을 해줬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올해 또 10배 올라갈 종목을 잡는다고 했을 때 이 실적과 기대감 두 가지 측면을 다 고려하면 좋겠다는 거예요. 특히나 이런 주식들을 이 로봇 같은 주도주에서 찾으면 확률이 훨씬 높아지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로봇주들, 지난 1년간의 로봇 섹터 흐름을 보면 이 초록색 선, 산업용 로봇주는 연중 내내 우상향하는 흐름을 나타냈지만, 이 파란색 휴머노이드 로봇주는 중반부에 조정을 거친 뒤에 연말 급반등이 두드러진 패턴으로 정리할 수 있겠어요. 특히나 올 9월쯤이죠. 이 산업용 로봇의 본격적인 급등세가 나왔었는데, 레인보우 로보틱스 같은 이 휴머노이드 기업들은 실적 개선은 뚜렷하지 않았으나 앞서 말씀드린 이 기대감으로 움직인 거였는데요. 그래서 이 구간은 실적과 수주가 없는 종목들의 피로감이 쌓이면서 단순 데모 수준의 이 휴머노이드 로봇 테마주들이 이익 실현 매물에 밀린 구간으로 해석할 수가 있겠습니다. 실적 발표를 봐도 크게 바뀐 게 없으니까 불안할 수밖에 없잖아요. 반면에 산업용 로봇군들은 기존 고객의 카펙스, 실제 납품, 이 레퍼런스가 버텨준 상황이죠. 휴머노이드 로봇은 아직까지는 기대감의 영역이라면 산업용 로봇은 기존부터 이 돈이 쓰이고 현장에 투입도 되어 왔고 이미 수주가 발생하는 그런 시장이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산업용 로봇 중에서 어떤 섹터를 봐야 될까요? 로봇이 투입되는 산업은 굉장히 많습니다. 항공우주부터 해서 조선 용접, 스마트 팩토리, 의료바이오, 군수 국방, 그리고 원전 해체까지 다 의미 있고 장기적으로 성장 가능성이 높은 영역들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주가가 빠르게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섹터는 따로 있습니다. 협동 로봇이라든지 조립용 로봇 같은 종목들을 지금 당장 담아둘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지금 집중해서 봐야 할 산업용 로봇은 딱 두 가지입니다. 바로 노후된 원전을 해체하는 원전 해체 로봇과 공장에서 사람 없이 자동으로 공정을 돌려주는 완전 자동화 로봇, 스마트 팩토리 로봇이에요. 그리고 이 각각의 로봇 종목들과 연관지어서 봐야 할 두 가지의 대기업이 있습니다. 앞서 차트로 확인했듯이 산업용 로봇으로 자금이 이동하고 있는 이 타이밍에
딱 맞춰 등장한 이벤트가 바로 CES 2026이에요. 이번 CES 2026을 보면 하나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삼성, LG, 현대차, 두산 이 대기업들이 전부 AI로 이 로봇을 현장에 어떻게 쓰느냐 이거에 집중하고 있다는 점이에요. 이제는 기술 시연이 아니라 어디에 실제로 투입을 해서 어떻게 돈을 버느냐 이 싸움이라는 건데요. 특히나 이번 달에는 삼성, LG보다도 이 두산과 현대차에 좀 더 주목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현대차는 로봇을 미래 기술이 아니라 지금 당장 공장의 효율을 올리는 그런 도구로 쓰고 있어요. 조립, 물류, 이송, 검사 같은 사람이 하던 공종을 이 로봇으로 치환하는 구조죠. 그래서 스마트 팩토리의 로봇은 이 실적과 수주, 여기에 해외 공장 증설까지 이 흐름이 굉장히 빠르게 이어집니다. 여기서 두산이 집중하는 로봇은 성격이 좀 다른데요. 두산이 제일 잘하는 이 원전, 그리고 중공업을 결합시킨 원전 해체입니다. 이건 공장 자동화 수준이 아니라 국가 단위의 프로젝트예요. 자, 그래서 오늘은 우선 이 두산의 원전 해체 로봇과 그에 따른 폭발적인 수익이 기대되는 핵심 종목까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영상 끝까지 집중해서 시청해 주시고요. 먼저 이 기사부터 보면 후쿠시마 사고 5년 로봇 산업이 일어났다. 후쿠시마 사고 이후에 사람이 들어갈 수 없는 환경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방사선부터 해서 이 환경은 굉장히 온도가 높습니다. 고온에 붕괴된 구조물, 그리고 접근이 불가능한 내부 공간까지 사람은 들어가기가 어렵고 이 자리를 이런 로봇이 대신하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단순하게 조사를 하는 로봇이었는데 그 다음부터 잔해 제거하는 로봇, 절단 로봇, 운반 로봇까지 점점 역할이 확장됐죠. 이때부터 원전의 해체는 로봇 산업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가 만들어진 겁니다. 자, 여기에 더해 우리가 반드시 주목해봐야 할 이유, 이 시장 규모가 무려 500조에 달한다는 거예요. 미래 예측이 아니라 예정된 비용만 500조가 넘어갑니다. 전 세계에 있는 이 노후화된 원전들은 반드시 이 해체 작업이 필요하고요. 이 해체 시점을 연기는 할 수 있어도 언젠가는 반드시 해야 되는 그런 작업이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원전 해체는 돈이 이렇게나 많이 들어가는데 왜 방치하면 안 되고 꼭 해야 될까요? 우리나라를 기준으로 설명드리면 1970년대부터 해서 본격적으로 원자력 발전소를 지어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시간이 많이 흘러서 이 원전들이 수명을 다하는 시점에 도달하고 있는데요. 이미 월성 1호기 연구 정지가 시작이 됐고 앞으로 해체 대상 원전만 30기가 넘어갑니다. 이건 선택의 문제가 아니거든요. 원전 해체는 방사능이 남아있는 환경, 사람이 오래 머물 수 없는 공간, 오차가 허용되지 않는 굉장히 이 정밀한 작업까지 이런 것들이 동시에 요구되는 굉장히 힘든 작업이에요. 사람이 직접 들어가서 하면 어떻게 될까요? 방사선 노출, 안전사고, 작업시간 제한까지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등장하는 게 바로 이 원전 해체 로봇이에요. 이 로봇에 반드시 필요한 기능이 첫째, 방사능 차폐 기능, 그리고 당연히 원격 제어가 가능해야 되고요. 밀리미터 단위 수준의 정밀한 해체도 가능해야 됩니다. 이건 공장 로봇처럼 사람을 대신해주는 로봇이 아니라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을 한다는 거에 있어서 진입장벽이 가장 높은 로봇 분야예요. 그래서 사고가 나면 절대 안 되고 국가 차원에서 관리하는 산업이다 보니 한 기업이 진입을 하게 되면 이것이 장기적으로 독점을 할 수 있는 그런 구조가 만들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기사 보시면 이미 해외 선진국에서는 투입이 시작되었습니다. 영국을 포함한 유럽 각국부터 일본도 원전 해체 로봇에 이미 수조 원을 쏟아붓고 있고요. 미국의 버스턴 다이내믹스 다들 아실 겁니다. 노란색 개처럼 생긴 로봇을 만드는 현대차가 사들인 기업이죠. 체르노빌 원전에 이 로봇계를 투입시키고 우리 원전 1호기에도 투입시킨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도 2030 이 원전 해체 로봇 산업화 전략을 수립하면서 2028년까지 상용화를 목표로 기술 개발에 나섰습니다.
자, 그럼 중요한 거, 이 기술 개발의 가장 선두에 있는 게 어디일까요? 바로 두산입니다. 두산그룹은 이 두산 에너빌리티를 통해서 한국형 원전 APR 1400이라고 하죠. 이 APR 1400 발전 설비를 수출하고 있는데요. 이걸로 UAE 바라카 원전사 기수주를 성공했고 체코랑도 5조짜리 계약을 체결했죠. 이 두산이 원전 사업을 넘어서서 이 해체 시장까지 집어삼키려고 아주 빠르고 강하게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겁니다. 그 신호탄이 바로 두산 로보틱스의 상장이었죠. 두산은 이미 이 두산 로보틱스를 통해서 협동 로봇 시장에 뛰어들었고 작년 코스피 상장으로 5조 원 이상의 자금 유입에 성공을 했습니다. 원전 해체 분야에선 두산이 메카닉적인 기계 기술력은 있지만 정작 중요한 원격 제어라든지 방사능 차폐형 이런 로봇 기술은 현저히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두산 로보틱스를 통한 이 자체적인 개발보다는 기존 기술을 가진 회사를 인수하거나 아니면 투자를 하는 게 훨씬 속도 면에서 빠릅니다. 제 아무리 국내 최고 대기업이라도 이런 고도의 기술을 빠르게 따라잡는 건 절대 쉬운 게 아니거든요. 두산이 해체 로봇 기술을 보유한 회사를 M&A 하거나 지분 투자를 할 가능성이 아주 크다는 건데요. 비용이랑 시간도 많이 드는 이 기술의 내재화보다는 빠른 인수 방향으로 이미 시동을 걸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서 두산이 원전 해체 시장을 먹기 위해 가장 먼저 해결해야 할 기술이 뭔지를 보겠습니다. 원전 해체는 절단부터 하는 작업이 아니에요. 가장 먼저 해야 할 원전 해체의 첫 번째 핵심 공정, 바로 이겁니다. 방사능 오염도 조사. 이 공정이 왜 중요하냐면요. 원전 내부에 들어가서 어디가 얼마나 오염이 됐는지, 또 어떤 설비가 고방사선인지, 사람이 접근 가능한지 이런 걸 사전에 정확히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해체의 시작은 항상 이 조사인데요. 고방사선 지역까지 측정하고 촬영하고 데이터를 쌓아서 해체 전략 자체를 세우는 단계죠. 문제는 뭐냐? 이걸 사람이 직접 들어가면 피폭 위험이 있고 작업 시간 제한도 있고요. 안전사고 가능성까지 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사람이 하는 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이 조사 단계에서 반드시 로봇이 먼저 들어가야 하는 건데요. 그래서 이 로봇에는 카메라, 센서, 측정 장비를 싣고 원격 제어로 정밀하게 움직일 수 있는 기술이 있어야 하는데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 이 오염도 조사 결과에 따라 전체 해체 기간과 이 비용이 2배에서 3배 이상 차이가 납니다. 실제로 국내 고리 1호기 기준으로 보면 전체 해체 비용의 30%가 이 오염도 조사 단계에 투입될 예정이고 이 방사능 오염도 조사 공정은 선택이 아니라 로봇이 꼭 필요한 이 필수 인프라라는 거예요. 그에 따라 두산이 기술 확보를 할 오늘의 대박 종목에 대해 말씀드려 볼 텐데 자, 그 전에 제가 매일마다 새로운 로봇 주식들 추천드리고 있는데요. 기존 구독자분들은 다들 매매 잘하고 계신가요? 금일장은 큰 의미가 있는 게 이 로봇 대장주인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오랜만에 이렇게 상한가를 쳤습니다. 제가 바로 주말간 올려드렸던 영상을 보시면요. SK의 인수가 유력한 산업용 로봇 기업으로 유일 로보틱스 추천드린 내용 확인하실 수가 있는데요. 로봇 기술을 빠르게 내재화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데요. 그에 따른 인수가 유력한 기업, 아니 거의 확실한 기업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오늘의 마지막 추천주 바로 유일 로보틱스인데요. 이 유일 로보틱스는 로봇 8부터 해서 다관절 협동 로봇, 스마트 이송 장비를 모두 생산하는 풀 라인업. 자, 바로 오늘 개장하자마자 어떤 뉴스가 떴냐면 휴머노이드 로봇 부품 원가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이 액추에이터 제품 유라를 개발 완료했다라고 발표가 나왔습니다. 요즘 장세에서 이 정도 이슈면 최근 뉴로메카 뚜림 로봇처럼 바로 상한가 직행할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유일 로보틱스의 일봉 차트를 보시면 1월 26일 장중 바로 상한가 직행한 거 확인하실 수가 있는데요. 옆에 검색식을 보시면 이렇게 9시 9분에 조건 만족이 돼서 역시나 매수 사인이 나간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 급등주 종목 포착 검색식은 제가 저희 구독자분들 대상으로 100% 무료로 공유해드리고 있는 90% 승률을 유지하고 있는 그런 검색식인데요.
당일 급등 가능성이 유력한 종목들만 이렇게 장 초반에 포착을 해주는데, 여기 나와 있는 조건 만족 시간에 따라 현재 가격 부근에서 바로 매수 들어가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포착된 종목들을 보면 대성하이텍 상한가에 레인보우 로보틱스, 세노텍까지 20%가 넘어가는 종목만 3개나 띄워줬죠. 자, 그 중에서 이 SPG 하나만 어떻게 적용하는지 보겠습니다. 이 SPG도 제가 주말간에 삼성 현대 관련 로봇주로 추천을 드렸었는데요. 내용 잠깐 보면, 삼성전자 그리고 현대차 각각의 로봇 자회사인 레인보우 로보틱스와 보스톤 다이내믹스까지 이 부품 서플라이 체인에 모두 들어갈 수 있는 오늘의 대박 추천주 바로 SPG입니다. 최근 3개월 동안 엄청난 주가의 상승이 나오고 있는데 저는 아직 멀었다고 봅니다.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이 로봇 감속기 분야에서 국산화 1위 포지션으로 앞으로도 계속 관심 가져봐야 할 종목이 바로 이 SPG고요. 자, 그래서 검색기대로 매매를 했다고 하면 SPG 조건 만족 시간이 언제예요? 조건 만족 시간이 10시 3분이고 현재 가격 11만 800원으로 잡혀 있죠. 그래서 분봉으로 차트를 한번 보면, 자, 이렇게 1월 26일 10시 3분 시가 11만 800원 정확하게 포착이 된 거 확인할 수가 있고, 이 종목 같은 경우에 1차 상승 파동이 나온 직후에 잡히긴 했지만 어때요? 추가적인 급등세가 나오면서 장중 최고가 12만 7천원대까지 14%대의 당일 수익은 충분히 실현할 수 있었고, 종가 마감도 12만원으로 최고점을 놓쳤어도 10%에 가까운 수익은 가능했겠죠. 그래서 검색기 받아보고 사용해 보실 우리 시청자분들은 가급적 이 현재가에 가까운 이 매수가로 진입을 하신 다음에 5% 이상의 상승이 나오면 욕심 부리지 말고 바로 매도하는 걸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기계처럼 매매를 진행하면 승률 90%가 나오는 검색기니까 관심 있으신 분들은 이 종목 저 종목 주워 담지 마시고 이 검색기에 포착된 종목 내에서만 매뉴얼대로 적용 잘 해보시고요. 자, 그래서 이거 어떻게 받아볼 수 있나요? 유튜브 시스템상 제가 파일을 따로 업로드할 수는 없기 때문에 지금 보고 계신 영상의 댓글창을 눌러보시면 여러분들 보시기 편하게 제가 이렇게 제일 상단에 고정 댓글 하나 걸어둔 거 보이실 겁니다. 이 링크를 클릭하시면요, 이렇게 설문창이 하나 뜨는데 여기에서 필수 기재란만 써서 제출해 주시면요, 기존 구독자분들부터 신규 시청자분들까지 제가 모두 이 검색식 공유해 드릴 거고요. 제 채널 성장을 위해서 하는 만큼 구독이랑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 여기 구독했다고는 체크를 해주셔야 됩니다. 자, 돌아와서 두산의 인수 가능성이 있는 오늘의 원전 해체 로봇 대장주는 바로 휴림 로봇입니다. 이 종목의 핵심 포인트는 이건데요. 사람이 들어갈 수 없는 환경에 이 로봇을 대신 투입해 본 경험이 있는가? 휴림 로봇은 방사능과 폭발물 환경에 특화된 로봇 기업인데요. 국내에서 유일하게 원전 해체 로봇 레퍼런스를 실제로 보유한 회사입니다. 이런 레퍼런스는 아무나 가질 수 있는 게 아닌데요. 정부와 한수원 프로젝트에 실제로 투입된 이 실적이 있어야만 인정을 받을 수 있는 분야예요. 이런 실제 투입 경험과 검증된 운용 이력이 없다면 이 원전 해체 같은 국가 단위의 프로젝트에서는 입구 근처에도 못 가기 때문입니다. 또한 이 휴림 로봇은 단순한 산업용이나 협동 로봇 기업이 아닙니다. 폭발물 환경에서도 이 원격 조종과 계측이 가능한 특수한 로봇을 제조해온 그런 전문 기업이에요. 이 기술 스택이 아까 말씀드렸던 원전 해체 1단계 방사능 오염도 조사 공정이죠. 사람이 접근하기조차 어려운 이 극한의 방사능 구역에서 오직 로봇만으로 작업을 수행할 수 있는 그런 독보적인 기술력을 갖춘 회사라는 건데요. 그래서 국내에서 원전 해체 특화 로봇의 실적과 레퍼런스 이 두 가지를 동시에 보유한 기업은 휴림 로봇이 유일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같은 원전 해체 테마 안에서도 이 휴림 로봇은 테마의 강도 자체가 완전히 다른 기업인데요. 단순한 기대감이 아닌 이미 실적으로 이 검증이
끝났다고 보시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시장에서는 휴림 로봇을 원전 해체 로봇 최대 수혜주로 평가하고 있고 매출 폭발이 예상된다는 그런 분석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현재는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노후된 원전 해체가 본격화되는 시기입니다. 이 과정에서 가장 먼저 수혜를 받을 기업이 바로 휴림 로봇이라는 거고요. 두산이 원전 해체, 이 로봇 기술을 빠르게 확보할 때 처음부터 개발하느냐, 이미 검증된 회사를 끌어오냐라고 했을 때 후자에는 이 휴림 로봇이 언제나 1순위로 거론될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리고 이어서 두 번째 원전 해체 로봇 관련주 말씀드릴 텐데 휴림 로봇이 담당하는 방사능 오염도 조사가 끝났다면 이제 원전 해체는 본격적으로 위험한 단계, 이 해체 작업에 들어가야겠죠. 바로 고정식 절단과 분해 공정입니다. 이 공정은 원자로 내부에 이 방사능 오염 설비를요, 직접 절단하고 분해하는 작업인데 원전 해체 과정에 있어 가장 고난도의 작업이에요. 원자로 안에 있는 구조물이라든지 금속 설비, 방사선이 가장 강한 구역에서 이렇게 자르고 분해하고 꺼내기까지 해야 됩니다. 이 작업은 사람이 근처에 접근조차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 산업용 로봇이 없으면 시작 자체가 불가능한 공정이에요. 이 구간에는 방사선 차폐벽이나 구조물 같은 두께가 수십 센치 이상 가는 초고강도 자재들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이걸 잘라내기 위해서는 특수 장비와 이 고정식 로봇이 반드시 필요한데요. 절단 로봇은 원격 제어와 그리고 자동화 프로그램을 통해서 정해진 위치에서 반복 절단 작업을 수행하게 되고 한 번 설치만 해두면 사람의 개입 없이 수십 시간 이상 연속으로 절단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런 로봇은 수백 킬로 이상의 하중도 버티면서 방사선 환경에서 흔들림 없이 지속적으로 정밀 제어가 가능해야 돼요. 산업용 로봇 중에서도 이 최상위 스펙이 요구되는 구간이라는 건데요. 그래서 이 공정에 들어갈 수 있는 기업의 문은 극단적으로 좁아집니다. 여기서 등장하는 오늘의 두 번째 추천주, 바로 KNR 시스템이에요. KNR 시스템은 이미 원전 해체 로봇 개발을 완료했고 방폭 인증, 그리고 방사능 환경 대응 설계, 실제 원전 해체 프로젝트 적용까지 모두 끝낸 상태입니다. 특히나 중요한 건 이 부분인데요. KNR 시스템은 우리나라의 고리 1호기, 월성 1호기에 국내 원전 해체 프로젝트와 직접적으로 연결된 그런 이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공개된 로봇이 뭐냐면 400kg급 하이드라, 이 TG 유압 로봇8. 이 로봇은 방사능 오염수 내부에서도 작업이 가능한 그런 유압 로봇이에요. 이게 왜 중요하냐? 국내 기준으로 보면 방사능 오염수 환경에서 실제로 작업이 가능한 그런 고중량 유압 로봇을 보유한 회사는 KNR 시스템이 유일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 내용을 정리해보면 두산은 이 두산 로보틱스를 통해서 본격적으로 산업용 로봇 시장에 진출을 했고 이 두산 로보틱스만 해도 산업용 로봇 기준 국내에서 1위, 세계 기준으로 봐도 4위 정도 되는 그런 커다란 로봇 기업이에요. 거기에 두산 에너빌리티라고 하는 세계 최고 수준의 원전 기업도 같은 그룹에 있죠. 두산은 원전을 설계하고 발전 설비를 만들고 이제는 해체까지 원전의 전 생애 주기를 가져가려고 하는 그런 대기업입니다. 이건 단순한 신사업이 아니라 기존의 원전 사업을 스케일업하는 확장 전략의 일종인데요. 그런데 여기서 포인트는 이거죠. 두산이 모든 로봇을 직접 만들 필요는 없다라는 거예요. 원전 해체는 이 공정별로 필요한 로봇의 성격이 완전히 다릅니다. 그래서 두산은 직접 개발하면서 이런 외부 기술의 결합, 이런 파트너 전략을 쓸 수밖에 없거든요. 휴림 로봇은 원전 해체 1단계 공정, 방사능 오염도 조사에서 가장 먼저 투입될 수 있는 그런 로봇 기술을 갖고 있습니다. 이 말은 곧 원전 해체가 시작되면 가장 먼저 이름이 나올 수 있는 종목이 휴림 로봇이라는 거고요. 그 다음으로 본 게임이죠. 고정식 절단, 분해 공정에 들어가면 고정식,
고중량 산업용 로봇만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 공정을 수행할 수 있는 기업이 바로 KNR 시스템이고요. KNR 시스템은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원전 해체 로봇을 개발 완료했고 방폭, 방사능 환경 인증, 그리고 국내 원전 해체 프로젝트 연계 이력까지 말이 아니라 이 준비가 끝난 기업입니다. 오늘 말씀드린 이 휴림 로봇 KNR 시스템은 저희 구독자분들께서는 꼭 기억해 두시기 바라고요. 제가 매일같이 개장 전에 시가 배팅 급등주 3종목씩 공유해드리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100% 무료 급등주라고 써있죠. 돈 내고 하시겠다는 분들도 있는데 돈 주신다고 해도 절대 받지 않습니다. 제 채널 구독자 20만 명 그리고 30만 명 갈 수 있게 여러분들과 소통하는 거니까요. 구독과 좋아요만 눌러주시면 참 감사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요. 추천 시간이 7시 반부터 9시 사이라고 돼 있죠. 1시간 반 동안 가장 급등이 유력한 종목 이 3가지를 선별해서 드리는데 이렇게 이모티콘 클릭도 되고 드래그도 되고 스크롤도 되는 실제 라이브로 운영 중인 메신저인 거 확인시켜 드리고요. 자, 그래서 매일 장전에 제가 어떤 종목을 무슨 재료와 관점으로 선별하는지 말씀드리는데 오늘 추천 나간 종목 3개를 볼까요? 세트레가이, 제주반도체, 현대무벡스 이렇게 각각 8시 13분, 14분, 17분 개장 전에 종목이 나갔습니다. 세트레가이는요. 제 영상 보신 분들은 많이들 아실 거예요. 기본적으로 이 스페이스X IPO 기대감에다가 우리나라 인공위성 대장주가 이 세트레가이거든요. 한화의 우주 밸류체인에도 들어가 있어서 우주항공에 여기에 방산으로도 엮여있는 앞으로 아주 유망한 주식이니까 올해 매매하시는 동안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전에 추천드렸던 내용 잠깐만 보면 대부분 아마 좀 생소하실 수 있는데 한마디로 표현하면요. 현재 대한민국에서 이 인공위성을 가장 잘 만드는 회사가 이 세트레가이에요. 그런데 놀라운 건 이 기업의 최대주주가 바로 한화에어로스페이스입니다. 현재 지분 36.4% 보유, 거의 계열사 수준인데요. 자, 보셨다시피 한화에어로스페이스가 지분 36%를 보유하면서 한화의 지배구조나 사업의 계속성 측면에서 신뢰도를 백업해주고 있죠. 그래서 제일 중요한 수익률 결과를 한번 볼까요? 시가 2%에서 시작해서 상한가까지 슈팅이 나오면서 여러분들께서 시초가에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들어갔으면 어때요? 당일 27%가량의 수익은 챙길 수가 있었습니다. 일봉 차트를 보면 11월 26일자 밑꼬리를 길게 단 도지 캔들 형태, 이거를 스피닝 탑이라고 하는데요. 이런 모양은 매수세랑 그리고 매도세 팽팽하게 줄다리기를 하면서 추세의 전환, 위로든 아래로든 크게 갈 신호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꼭 봐야 될 건 뭐죠? 바로 거래량이죠. 이날 이후로 주가가 박살나지 않고 캔들이 옆으로 눕고 있죠. 그러면서 거래량이 점점 줄어드는 흐름이 나오다가 여기서 장대 양봉이 한번 꽂힙니다. 나갈 사람은 이미 다 나갔고 남은 물량이 잘 안 나오다가 여기서부터 양봉의 실체가 커지면서 거래량이 이때부터 팍 실리기 시작해요. 이건 매수 주체는 세력이겠죠. 세력이 가격을 들어 올리면서 들어오고 있다는 거예요. 이 라인부터는 단순 반등이 아니라 추세의 전환으로 볼 여지가 많습니다. 자, 그래서 이 세트레가이는 스페이스X의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이슈도 확실하고요. 다음 장에서 이 거래량을 절반 이상 유지하면서 갭을 안 깨고 버티면 불기둥이 계속 터질 만한 종목입니다. 자, 그리고 다음 추천주 제주반도체 역시나 8시 14분 추천 나가서 그냥 시초가에 바로 매수하면 됐죠. 2026년 올해 여러분들께서 무조건 관심 가져보셔야 할 3가지 섹터가 있죠. 첫 번째는 로봇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 반도체, 그리고 세 번째는 전력으로 꼽을 수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요, 올해 반도체 역대 최대 실적이 이미 예약이 되어 있기 때문에 삼전이나 SK 하이닉스뿐만 아니라 이런 제주 반도체 같은 팹리스 종목들, 그리고 코스닥 소부장 기업들까지 우리는 관심을 가져봐야 합니다. 반도체 소부장 종목들도 다음 주부터는 제가 몇 개씩 공유해 볼 계획이에요. 자, 제주 반도체 차트를 보면 전거래 이래도 20% 넘게 급등이 나왔는데 오늘도 어때요? 시가 1% 띄우고 고가
28%까지 슈팅하면서 역시나 시초가에만 들어갔다면 16% 정도의 수익 실현이 가능했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종목 현대무벡스. 이 주식도요, 제가 산업용 로봇, 특히나 현대차 로봇으로 봐야 된다고 영상으로도 많이 공유했던 종목이에요. 특히나 최근에 이 물류 자동화 있죠? 이 물류 자동화 공장에서 수주를 잘 따내면서 흐름이 아주 좋습니다. 세트레가이 다음으로 상한가 근접한 상승, 고가 28%대로 역시나 대박 수익이 가능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추천드린 세 종목 직관적으로 보면 세트레가이 27%, 제주반도체 18%, 현대무벡스 27%로 세 종목 합치면 얼마예요? 72%입니다. 여러분들이 각각 시초가에 100만원씩 매수 들어갔다면 72만원 정도의 당일 수익은 챙길 수가 있었겠죠? 오늘 처음 입장하시는 분들은 적응기로 하루에 10만원 정도로 일단 시작해 보시면 됩니다. 입장 신청 방법은 최대한 간단하게 뒀는데요. 영상 하단에 보시면 제가 고정 댓글로 이렇게 신청하는 링크 하나 걸어뒀습니다. 이 링크를 클릭하셔서 텔레그램방 입장 신청해 주시면 제가 개장일마다 매일 공유해드리는 이 시초가 베스트 세 종목 매일 무료로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사람이 또 너무 많아지면 제가 관리가 어렵기 때문에 오늘 영상으로 선착순 1000분만 받고 마감이 되면 이 링크가 삭제가 되니까요. 링크가 보이는 한 참여해보고 싶으신 분들은 모두 신청해 주시면 되고요. 자, 그럼 여기까지 시청하신 분들 모두 구독이랑 좋아요 한 번씩 부탁을 드리겠습니다.